밤마다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부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증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 이제 공개합니다. 사실 가려움증의 원인은 피부 자극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려움증 때문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가려움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밤이 되면 피부가 간지럽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이런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러분도 가려움증 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진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피부가 가려운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가려움증, 그 불편함의 뿌리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가려움증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법들을 확인해 보세요. 피부가 가려운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외부 자극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옷감까지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탁세제나 향이 강한 바디워시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의 보호막을 약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의류도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면 소재보다는 자연 섬유나 부드러운 옷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를 씻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온도와 제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품을 바꾸거나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환경 요소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라면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적절히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로도 피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 예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는 쉽게 자극을 받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피부가 예민해져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피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력이 떨어져 가려움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활동이 피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것,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그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가 접하는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음식, 화장품, 세제,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데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피부는 붉어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이런 반응은 간혹 부풀어 오르거나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알레르기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파악한 후 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 성분이나 음식이 원인이라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것은 피부 가려움증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가려움증은 주로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려면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의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습하는 것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습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가려움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쉽게 가려워지고 그로 인해 긁게 되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그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가능한 한 천연 성분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조금이라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더 잘 흡수되어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나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세요.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피부는 한층 더 건강해지고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피부 보습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죠?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목욕 후나 세안 후입니다. 피부가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 피부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보습제는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제품보다는 가벼운 텍스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더욱 촉촉해집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에는 가볍게 손으로 눌러주면 피부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피부 장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면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건강해지며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제를 바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피부가 가려울 때 그 원인은 종종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켜두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공 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나 화장품에 인공 향료가 들어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세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은 가려움증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부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잘 관리하면 피부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수분을 빼앗겨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샤워를 피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에 부담을 줄입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피부의 가려움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관리해 보세요. 환경을 관리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입는 의류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옷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양모, 실크 같은 자연 섬유는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에 압박을 가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옷을 선택하여 편안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두꺼운 옷을 입게 되지만 그 안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두꺼운 외투나 스웨터는 피부에 맞지 않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상태라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연 섬유로 된 의류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피부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의류를 피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류 선택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피부가 더 가렵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민감할 때는 마음의 평화도 함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명상은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에는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명상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하여 마음과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피부 건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는 스트레스 관리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가려운 부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찬물입니다. 피부가 가려울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씻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찬물은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려운 부위에 찬물을 적셔서 가볍게 두드려주면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로 세안하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가 더욱 시원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에 유용하며 가려움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로 피부를 너무 자주 씻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적당한 온도의 찬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찬물을 뿌리거나 가볍게 닦아주면 즉시 피부가 진정되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찬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보습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이용한 방법은 가려움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찬물을 이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피부가 가려울 때 찬물로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여 가려움증을 즉시 완화시켜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실천으로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다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피부를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밤을 새운 여러분에게 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이상 가려움증에 시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증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이상 자극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습에 신경 써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려움증 완화 방법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도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법들을 함께 나누면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피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돈,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심지어 행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70대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형은 한 번 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단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름도 인생의 흔적이고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한 성형보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훨씬 오래가는 젊음을 만들어줍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볍고 기술도 척척 익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삶의 깊이와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너무 젊게 하기보다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너무 강한 시술보다는 꾸준한 보습과 영양 관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밝고 건강한 표정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큰 멋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편안하면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이 가장 좋은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멋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동안 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히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부담 없이 먹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소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내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행복한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경험을 위해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험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중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정한 약초나 보조제가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심장병 환자는 약과 건강식품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광고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70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병에도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보세요. 소통을 자주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이 된 거예요.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기쁨을 찾고 후회보다는 만족을 선택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7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나는 이제 배워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영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취미나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책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70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혹시 어제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피부가 빠르게 늙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가 주름과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피부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와 젊음을 유지하려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침실 환경을 숙면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방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숙면에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 음식을 섭취하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설탕과 가공식품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몸속에서 당화 작용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당화 작용이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음료 속에 들어있는 숨은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에는 상당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요거트에도 설탕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트랜스 지방과 염분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는 건강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많습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식습관이 함께해야 효과가 큽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배합한 식사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키노아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면 몸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증가하여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씩 30분 걷기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에 포함시키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기억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운동을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두통,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5. 수분 부족 마이너스 물을 안 마시면 피부, 장기, 혈관까지 늙는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는 수분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은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잘 마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물을 잘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개선됩니다. 몸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근육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 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면역력도 증가하여 감기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도와간 건강을 보호합니다.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더운 날씨에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레몬이나 오이 같은 천연 재료를 넣으면 물을 더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꼭 충분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나요?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큰 부담을 주면서 척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가 휘어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자세가 비틀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진대사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는 호흡에도 영향을 미쳐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몸의 중심을 무너뜨려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을 지키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더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바른 자세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뼈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얼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깨와 목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몸이 점점 틀어지고 체형이 변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내장 기관이 압박을 받아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자신감 있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높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바짝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 있을 때도 한쪽 발에 체중을 싣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면 자세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로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아홉 번째로 의식적으로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로 몸이 피곤할 때는 잠깐씩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11번째로 올바른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수면 자세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13번째로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몸이 더 빨리 늙어가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들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